나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야 색깔이 나오는데 화암에서는 이런 성분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푸른 색깔은 아무래도 화암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색깔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어떤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온 좀 사람이 덧칠한 그런 색깔과 같이 보입니다. 이건 일제시대 후반에 그렇다면 석굴암은 어떨까? 일제시대 석굴암을 조사 분석해놓은 불국사와 석굴암이란 책을 보면 석굴암도 본래 색이 칠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지금도 붉은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천왕상의 몸엔 원래 붉은색과 녹색, 청색 등 다양한 색으로 칠이 돼 있었으며 그 외에 본존불 주변의 벽에 조각돼 있는 10대 제자와 보살상, 천부상 등에도 원래 채색이 돼 있었다고 한다. 석굴암 본존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입술엔 지금과 같은 붉은색이 칠해져 있었으며 일제시대인 1929년에 발간된 또 다른 책엔 등 뒤에도 녹청색이 남아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채색을 했죠. 내부에 장엄을 가했죠. 그냥 돌을 깎아서 화감을 깎아서 하얗게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요. 그런데 완성이 됐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역시 갖다 모셔놓고 또 필요한 만큼 다 채색을 전체에 대해서 채색을 했을 겁니다. 네. 본전을 포함해서 다 해서 그 40분이 석굴암에 있는데요. 방은 둘이고 근데 40분에 대한 채색을 다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석굴암에 남아있는 붉은색은 분명 채색의 흔적이며 본존불뿐만 아니라 석굴 안에 모셔져 있는 모든 조각상도 원래 채색이 돼 있었던 것이다. 지금 경주에 남아있는 고대 석불은 오랜 세월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일 뿐 여느 청동불이나 목불처럼 색이 칠해져 있었다. 자, 이렇게 이곳 경주 남산의 탑곡마의 조상부를 비롯해서 이 경주 지역의 석불에서 볼 수 있었던 붉은색과 푸른색은 분명 색을 칠한 흔적이었습니다. 고대 경주 지역에서는 석불에도 색을 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우선 성주 지역을 보면은 이 노석동에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애불에도 이 불상 곳곳에 붉은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처의 옷과 입술 부분에 특히 선명하게 남아 있죠. 자, 이 부분을 고배율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 이 붉은색을 칠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태안에서도 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석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석불은 백제시대에 조성된 태안 마의 삼존불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 분의 부처가 모셔져 있는데 그중 어깨 부분을 보면 이 붉은색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뿐 아니라 이 백제 석불에서도 이 채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산 지역에서도 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석불이 발견이 됐는데 괴산 원풍리에 남아있는 이 석불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입니다. 이 마애불의 가사 부분에는 붉은색과 함께 이 푸른색도 희미하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경주 지역에 남아있는 신라의 석불뿐 아니라 백제와 고려시대 석불에서도 색을 칠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석불을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석불이든 일부 석불이든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석불에 채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충북 괴산의 각연사에 있는 석조비로 잔압을 좌상입니다. 이 석불을 보면 이 붉은색과 함께 이 몸 전체에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석회를 바른 것입니다. 이러한 석회칠은 채색 흔적이 남아있는 몇몇 다른 석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불에 색을 칠할 때 이 석회칠을 함께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회칠을 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석회를 발랐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경북 군위에 있는 제2 석굴암에는 천장 부분에 남아있는 붉은색의 흔적 옆으로 석회를 바른 흔적이 있다. 석회를 바른 흔적은 태안 마의 상존불에도 남아있다. 부처의 왼쪽 어깨 부분에 넓게 퍼져 있는 붉은색을 보면 붉은색 주변에 하얀색 테두리가 돼 있다. 바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붉은색을 덧입힌 모습이다. 색을 칠할 때 돌 표면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엔 이렇게 화강암 위에 바로 색만 입힌 것이 있다. 이에 비해 무용청 벽화는 돌 표면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색을 입혔다. 그래서 무용청 벽화의 칠이 벗겨진 부분에선 이렇게 예외 없이 희끗희끗한 석회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색을 칠하기 전에 석회를 바르는 것과 바르지 않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강서대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실물을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강석의 정다듬이한 판석이 그 괴석 자체가 매우 아주 보기 좋고 거대합니다. 이런 좋은 판판한 판석을 썼을 경우에는 굳이 미장 화장지 벽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죽피를 가지고 채색을 입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강암의 상태가 좋은 경우엔 이렇게 화강암 위에 그대로 색을 입혀 화강암의 질감을 살린다. 이에 비해 색을 칠하기 전에 석회를 바르는 화장지 벽화 기법은 화강암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쓰는 기법이다. 화장지 벽화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밑에가 여러 가지 잡석을 쌀 수도 있고 또 고르지 못한 그런 재질이 다른 것들 가지고 조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맨 먼저 바르는 것은 생석회하고 그 모래 섞은 그 좀 거칠은 것으로 처음 초배를 해서 고른 다음에 그 이후에 점점 더 고운 것을 여러 층을 올리게 됩니다. 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석회를 여러 겹 발라 표면을 하얗고 매끄럽게 만든 뒤 색을 칠하는 것이다. 실제 성주 노석동의 마애부를 보면 색을 칠한 흔적